드디어 모두가 손꼽아 기다리던 2025-26 NBA 정규 시즌이 화려하게 막을 올렸습니다. 개막전부터 2차 연장까지 가는 접전이 펼쳐지는 등 농구 팬들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는데요. 오늘 저희는 그 중에서도 놓쳐서는 안 될 주요 전술 장면들을 엄선하여 심층적으로 리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장 먼저 리뷰할 경기는 휴스턴 로켓츠와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의 맞대결입니다. 휴스턴은 개막 전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주전 포인트 가드인 프레드 밴블릿의 시즌 아웃으로 주전 라인업이 변경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메 우도카 감독은 모두를 놀라게 할 파격적인 주전 라인업을 들고 나왔는데요. 바로 아멘 탐슨, 케빈 듀란트,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 알페렌 센군, 스티븐 아담스로 이어지는 슈퍼 빅 라인업이었습니다. 아멘 탐슨만 2m 1cm이고 나머지 4선수는 모두 2m 11cm 이상의 장신 선수들로 구성된 말 그대로 거대한 라인업이 탄생했습니다. 기대감과 우려가 공존한 휴스턴의 주전 라인업은 실제로 강력함과 함께 아쉬운 과제도 남기게 됐는데요. 가장 먼저 스페이싱이 뻑뻑하다는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주전 라인업 중 3점 슛이 떨어지는 선수는 탐슨과 아담스입니다. 따라서 두 선수를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오클라호마 시티는 노골적으로 페인트 존을 걸어 잠갔습니다. 지금 이 장면을 보시면 케빈 듀란트가 외곽에서 공을 잡았을 때 무려 오클라호마 시티 수비수 4명이 페인트 존 안에 발을 담그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좁은 코트에서 경기를 하는 듯한 인상을 주죠. 이처럼 공간이 없다 보니 듀란트는 돌파가 어려웠고 결국 터프한 미드레인지 점퍼나 3점 슛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듀란트가 어렵게 안쪽으로 들어가 패스를 내줬지만 기회가 나지 않았습니다. 탈이 있으니 센군과 동선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결국 공을 다시 받은 듀란트가 짧은 돌파 이후 탐슨에게 캐치앤슛 기회를 연결했으나 득점에는 실패했습니다. 탐슨은 지난 시즌 왼쪽 45도 지역에서 3점 슛 성공률이 20%에 그쳤을 정도로 아직 외곽 슈팅이 미숙한데요. 오클라호마 시티의 선택과 집중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또 다른 장면입니다. 페인트존 부근에서 듀란트가 공을 잡고 있지만 동료들의 스페이싱 부족 때문에 오클라호마 시티 수비수들은 대놓고 페인트존 깊숙이 내려와 듀란트의 돌파 경로를 차단합니다. 만약 외곽 슈팅이 좋은 이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상대팀은 슈터들을 버려두고 골밑으로 깊숙하게 들어오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휴스턴은 그게 안 되다 보니 오클라호마 시티는 자신들이 선호하는 페인트존 수비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공격만큼이나 수비에서도 더블 빅 라인업의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도카 감독 체제에서는 수비 조직력은 분명 나아질 테지만 큰 선수가 작은 선수를 쫓아가는 기동력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본질적인 약점입니다. 센군이 에런 위긴스와 매치업된 상황에서 순간적인 아이자 하텐슈타인과 2대2 게임이 전개됩니다. 센군이 이 속도를 제대로 쫓아가지 못하면서 외곽에서 완벽한 오픈 3점 슛 기회를 내주고 맙니다. 이번에는 오클라호마 시티의 슛이 들어가지 않아 휴스턴이 운이 좋았지만 이처럼 외곽에서 오프볼 공격수를 쫓아가지 못하는 장면들이 경기 내내 여러 차례 노출됐습니다. 우도카 감독은 이 기동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3 지역 방어를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만족스러운 해답은 아니었습니다. 기민하게 빈틈을 채우지 못하면서 수비 약점을 드러내고 말았는데요. 첫 번째 지역 방어 장면을 보시죠. 리드 셰퍼드가 스크린에 걸리자 조시 오코기가 45도에서 탑으로 올라와 공간을 채워줍니다. 이어서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가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 올라오는데요. 이때 페인트존 안으로 챗 톰그렌과 아이자 하텐슈타인이 침투합니다. 스티븐 아담스 혼자서 이 둘을 동시에 맡기는 역부족이죠. 결국 엘리웁 플레이로 마무리됩니다. 지역 방어를 뚫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두 지점은 하이포스트와 숏코너입니다. 오클라호마 시티는 이 두 군데를 모두 영리하게 공략했습니다. 셰이 길더스 알렉산더가 스크린을 받고 루겐치 도트에게 패스할 때 뒷선에 있던 케빈 듀란트가 올라와 도트를 체크합니다. 이때 아이자 하텐슈타인이 숏코너로 움직이자 자유투라인 부근에 있었던 아담스가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순간 하이포스트에 빈 공간이 생겼고 챗 톰그렌이 여유롭게 그곳으로 진입하여 쉽게 득점을 올리는 장면이었습니다. 물론 문제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날 경기에서 센군의 다재다능함, 탐슨의 잠재력, 그리고 듀란트의 변함없는 미드레인지 게임은 분명 긍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수비와 공격의 스페이싱 문제는 코치와 함께 호흡을 맞추고 우도카 감독이 전술을 다듬어 나감에 따라 점진적으로 나아질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밴블릿이 시즌 아웃이 된 만큼 이 슈퍼 빅 라인업의 약점을 어떻게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가 휴스턴 시즌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개막전 두 번째 경기 라이벌 매치였던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LA 레이커스의 경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골든스테이트가 119대 109로 승리하며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습니다. 이 경기는 단순한 득점 공방을 넘어선 전략의 전쟁이었습니다. 양팀 모두 상대의 수비 약점을 집요하게 노리는 매치업 헌팅을 핵심 전술로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이 헌팅의 중심에는 두 명의 슈퍼스타, 바로 스테픈 커리와 루카 돈치치가 있었습니다. 두 팀은 이들의 수비 약점을 어떻게 공략했고 그 과정에서 공격의 퀄리티를 어떻게 끌어올렸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골든스테이트가 돈치치를 어떻게 노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완벽하게 설계된 헌팅 플레이입니다. 커리가 지미 버틀러의 스크린을 받습니다. 돈치치가 버틀러를 맡고 있었는데 골든스테이트는 바로 이 돈치치를 공략하기 위해 버틀러에게 스크린을 걸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돈치치가 커리를 맡게 됐고 커리에게는 훨씬 수월한 공격 기회가 열립니다. 이때 코너에 있던 오스틴 리브스가 도움 수비를 준비하는데요. 이를 공략하는 흐름도 있었지만 공격 기회가 무산됩니다. 하지만 골든스테이트는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조나단 쿠민가의 리턴 패스가 날아올 때 드레이먼드 그린이 완벽한 캐치 후 곧바로 핸드오프를 커리에게 연결합니다. 이 짧은 순간 돈치치는 스크린을 빠져나가지 못하며 커리에게 완벽하게 열린 3점 슛 기회를 내주게 됩니다. 이처럼 골든스테이트는 돈치치의 수비 매치업을 만든 후 온볼과 함께 복잡한 오프볼 움직임으로 상대를 흔드는 전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레이커스는 이 약점을 어떻게 되갚아 주었을까요? 레이커스 역시 돈치치를 핸들러로 활용해 커리를 공략하는 직접적인 헌팅을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레이커스의 공격입니다. 게이브 비센트가 공을 몰고 있을 때 돈치치가 스크린을 겁니다.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바로 스위치를 유도해 수비가 약한 커리를 돈치치의 매치업으로 붙이는 것이었죠. 예상대로 골든스테이트는 스위치를 했고 순식간에 커리가 돈치치를 막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여기서 레이커스 선수 4명은 외곽으로 확실하게 공간을 벌려줍니다. 이로 인해 돈치치는 커리 앞에서 아무런 방해 없이 여유롭게 아이솔레이션 공격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돈치치의 뛰어난 개인 기량으로 득점을 올린 깔끔한 전술이었습니다. 하지만 골든스테이트는 무방비로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레이커스가 같은 공격 패턴을 반복했을 때 골든스테이트의 드레먼드 그린이 천재적인 수비 카운터를 보여줍니다. 똑같이 돈치치가 스크린을 걸고 커리를 매치업으로 만드는 상황이 다시 나왔습니다. 이때 자유투라인 부근에 있었던 그린이 재빨리 커리에게 다가갑니다. 커리와 스위치를 하기 위해서였죠. 순식간에 그린을 만난 돈치치는 다시 한번 커리를 공략하기 위해 루이 하치무라에게 볼 스크린을 지시합니다. 하지만 커리가 압박 수비로 돈치치를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결국 스크리너였던 루이 하치무라가 45도에서 슛 기회를 잡았지만 커리가 빠르게 빠져나가며 클로즈아웃에 성공합니다. 결국 레이커스의 공격은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개인 수비 약점을 넘어 그린의 수비 리딩과 커리의 부지런함이라는 골든스테이트의 조직적인 강점이 빛난 순간이었습니다. 골든스테이트는 산뜻하게 시즌 출발을 알렸습니다. 이에 반해 르브론 제임스가 빠진 레이커스는 돈치치의 맹활약이 있었지만 시즌 첫 패를 당했습니다.